자, 요번에 소개할 내용은 반복문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여기부터 서서히 이제 골치가 좀 아프기 시작을 해요. 여태까지는 그냥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쭉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 됐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이제 선택적으로 건너뛰는 부분이 있었을 지언정. 근데 이제부터는 코드가 뺑뺑이를 돌기 시작을 해요. 반복문의 종류는 while이라는 구문이랑 for라고 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는 이제 원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until이라고 하는 구문도 있어요. 그 다음에 while 계열에는 do while이라는 구문도 있고요. until 계열에는 do until이라고 하는 구문도 있어요. 근데 이 반복문의 유형이 좀 활용 빈도가 적은 애들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until문 계열은 통째로 없애버렸고요. 자바는 요거 3개만 남아있어요. while, do while, for.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그 후발주자로 나온 프로그래밍 언어들 같은 경우는 do while문도 없애버려요. 대표적인 예시가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이 do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거 언제 써야 되는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나도 평생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구문 자체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과감히 수업에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자, 일단 while문부터 볼게요. 생긴 거는 if문하고 똑같아요. 자, 주어진 조건식이 참인 동안 블록 안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놓고 얘기를 해보면 조건식이라는 거는 뭔가 그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while a가 5보다 작다 라고 하면은 이 조건이 참인 동안 이 블록을 계속해서 뺑뺑이 돌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도대체 a가 몇인데 5보다 작다라고 판정을 하는 걸까요? 이걸 판정하기 전에 최소한 a가 얼마다라고 값을 주고 시작해야 판정이 될 거 아니에요. a가 0이다 라고 하면 0은 5보다 작다 말 되죠? 한편 a가 10이면 10은 5보다 작다 말 안 되니까 블록을 그냥 지나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a가 얼마다라고 판정할 조건은 줘야만 얘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system.out.println 이라고 해서 헬로를 출력해라고 할게요. 자, a가 0이에요. a가 5보다 작다. 말 되죠? 그러면 출력하고 뺑뺑이 돌아요. a가 얼마라고요? 0. 0은 5보다 작다. 맞죠? 또 출력하고 뺑뺑이 돌아요. a 얼마라고요? 0. 또 출력하고 뺑뺑이 돌아요. 또 a 얼마라고? 0. 또 출력하고 뺑뺑이. 이거 언제까지 할까요? 안 끝나요. 여러분 컴퓨터 터질 때까지 합니다. 진짜 터져요. 이런 상태를 무한 루프라고 해요. 컴퓨터가 반복문을 수행을 하면요. 순간적으로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 CPU라고 부르죠. CPU의 모든 연산 능력을 얘가 혼자 순간적으로 100%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얘가 뺑뺑이 도는 동안은 다른 프로그램이 작동하지를 못해요.
근데 얘가 안 끝나고 0원이 해버리면 그 컴퓨터는 다운되겠죠. 해결을 하려면 반복을 하는 와중에 A가 뭐라도 변해야 돼요. 그러면 A가 0부터 시작하죠? 자, 0이 5보다 작다. 말 되죠? 출력하고 여기서 1 증가를 해요. 그럼 A가 얼마가 돼요? 1 되죠? 그럼 1 갖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1이 5보다 작다. 말 되죠? 출력하고 또 1 증가해요. 그럼 이번에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또 가요. 2가 5보다 작다. 말 되죠? 출력하고 또 증가해요. 이번엔 3 되죠? 또 돌아가서 3이 5보다 작다. 말 되죠? 출력하고 또 증가해요. 이번엔 4 되죠. 자, 돌아가서 4가 5보다 작다. 말 되죠? 출력하고 또 증가해요. 이번엔 5가 되죠. 자, 그러면 5를 가지고 다시 일로 가요. 5가 5보다 작다. 말 되나요? 안 되죠. 그럼 그때 종료하고 나가요. 결론은 반복문이라는 거는 조건이 참인 동안 블록을 수행한다라고 정의하지만 이게 성립하기 위해선 일단 A가 뭔지 처음부터 뭐라도 A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 값이 반복하는 동안 조금씩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언젠간 반복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 요소를 처음에 변수값 만드는 걸 초기식,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걸 조건식, 그리고 변수값이 찌끔찌끔 변하는 걸 증감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사실 이거 예전에 저 혼자 붙인 이름이거든요. 공식 용어가 아닌데 언제부턴가 다른 책들도 이렇게 표기하더라고요. 자, 조건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변수값이 필요해요. 이걸 초기식이라고 하고요. 반복 조건이 참인 동안 while문의 블록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데 블록 안에서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변수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반복은 영원히 지속돼요. 자, 블록 안에서 반복 조건에 변화를 줘서 언젠가는 반복이 종료되게 구성해야 되는데 이걸 증감식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증감식은 그 while문 블록의 맨 마지막 줄에 와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보통은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while문에 대한 수행 과정이에요. 자, 이런 반복문을 만나면은 이 변수값이 계속 변해요. 그래서 한켠에다가 이 변수값의 변화량을 기록하는 표 같은 걸 만드세요. 아니면 이 변수값의 변화량을 메모를 해놓으세요. x가 0이죠. 자, 조건식은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먼저 찾아야 돼요. 조건식은 x가 10보다 작다예요. 그리고 증감식이 1씩 증가해요. 자, 그럼 x의 변화량은 0부터 몇 가지예요? 10보다 작다니까 10이 포함되나요? 안 되죠. 0부터 9까지란 말이에요. 얼마씩 증가? 1씩 증가. 이게 x의 변화량이란 말이죠. 최소한 이 정도는 먼저 산정해 놔야 돼요. 옆에다가 종이 하나 놓고 펜으로 x의 변화량을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암산으로 따라갈 수 있다면은 따라가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x에 대한 표를 만들고 x값의 변화를 적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 안에서 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겁니다. 자, x가 0부터 9까지 1씩 증가해요. 그러면은 요 while문 안에 있는 코드에서 x가 0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는 걸 계속 대입하세요. 그럼 x는 0 이로 대입되니까 x는 1, 2, 3 해서 x는 9까지 출력하겠죠. 자, x가 9일 때 10보다 작다가 말이 되니까 출력하고 1 증가하면 10이 되죠. 그래서 돌아왔을 때 10이 10보다 작다는 말이 안 되니까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while문 밖에서 x의 최종값은 얼마다? x가 얼마가 돼서 끝난 거예요?
10이지 왜 9야? 9면은 실행하잖아요. 10이 됐을 때 여기로 들어가서 10이 10보다 작다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x의 최종값은 10이 됩니다. while문을 볼 때는 주어진 변화 범위 안에서 여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x의 최종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값의 최종값. 알듯 말듯 해요? 여러분들 이 규칙 어렸을 때부터 되게 당연하게 외우고 있는 거 알아요? 이거 여러분들 다 아는 규칙이에요. 자, 9구단 3단 다 외워봐요. 점점점 맨 마지막 어디서 끝나? 3단 맨 마지막이 뭐야? 9구단 1부터 몇 가지 곱해? 그치? 몇씩 증가해? 아니 곱해지는 수. 이거잖아.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는 게 9구단이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규칙이에요, 이거. 분명히 머릿속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코드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 지금 증명됐어. 암기가 먼저야, 이해가 먼저야. 이거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9구단 외우는 게 더 먼저예요. 외우세요. 자, 가스라이팅 엄청나다, 진짜. 자, 스캐너로 숫자를 입력받겠습니다. 2에서 9 사이에 입력하시면 돼요. 자, 얼마 입력할래요? 마음에 드는 거 숫자 아무거나 찍어봐요. 3. 오케이. 그럼 입력해서 x가 3이에요. 자, y가 1입니다. 자, y가 10보다 작대요. 1씩 증가해요. 그럼 y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1부터 10보다 작다니까 몇 가지예요? 9까지 하죠. 10보다 작다니까 10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1부터 9까지 몇씩 증가해요? 1씩 증가하잖아요. 플러스니까. 자, x는 3 입력받고 그냥 고정됐어요. 여기서 x 안 바꾸고 있죠, 지금. 자, x는 3이야. 자, 그럼 이제 요 두 개 정보를 갖고 여기를 계속 하면 돼요. x는 3으로 고정돼 있어. y는 1부터 9까지라 그랬죠. 그럼 이거는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네요. 자, 하나씩 출력합시다. 3, x, 알파벳 x예요. 그 다음에 y가 요 자리지. 그럼 여기가 1, 2, 3에서 9까지 나오겠죠. x 곱하기 y는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니까 여기가 3, 6, 9 해서 27까지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9구단이에요. 분명히 아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새롭죠. 솔직히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코딩이라는 걸로 연산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새로웠잖아. 지금 사실 대단한 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를 그냥 표현하는 방법만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요거는 실행하면 9구단이 9구단 3단이 쭉 하고 출력이 됩니다. 반복문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코딩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기초 100문제는 사실 기본 연산 과정을 이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딱히 유형이랄 게 없는데 그 기초 100문제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문제 유형들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진짜 수능 문제처럼. 보통 그거 이제 전공 애들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이란 과목으로 배우고 한 67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일단은 반복문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합계 구하기예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합계를 구하시오.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공식처럼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해당 유형에 접근하는 풀이법이에요.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합산을 수행할 변수를 0으로 먼저 초기화를 하세요. 반복 시작하기 전에. 공식처럼 외우세요. 무조건 합계가 나오면 합산을 수행할 변수를 0으로 세팅하고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식. i는 1이죠. 1부터 11보다 작다. 그럼 몇 가지예요? 10까지. 옳지. 그 다음에 증가량은 1씩 증가하죠. 자, 썸이 i만큼 증가한대요. 처음에 썸이 0이었어. 그럼 이제 표를 만들어야 돼. 썸이 있고 i가 있어요. 자, 처음에 썸이 얼마에서 시작했죠? 0. 자, i는 얼마에서 시작했죠? 1에서 시작하죠. 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순서가 바뀌어야겠다. 자, 표를 그릴 때 일단 반복문을 구성하는 변수를 먼저 기록을 하세요. i. 그 다음에 나머지 변수를 적어요. 자, 썸은 일단 0부터 시작해요. 자, i가 1이에요. 들어왔죠? 그럼 썸이 아까 얼마라고? 얼마에서 시작한다고? 0. 근데 i가 지금 1에서 시작했는데 썸이 스스로 i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럼 i가 1일 때 썸은 얼마가 돼요? 0이었던 애가 i가 1일 때 i만큼 증가한대. 그럼 얼마예요? 1이죠. 0이 1만큼 증가하는 거잖아. 0에서 1 증가하면 1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i가 증가해서 i가 2가 됩니다. 자, 돌아가요. 다시 썸이 i만큼 증가해요. 아까 썸 1이었죠. 1이었던 애가 2만큼 증가하면 얼마 돼요? 1이 2만큼 증가한다고. 더하기야, 더하기. 자, 이제 i가 또 증가하면 i 얼마 돼요? 3이죠. 그러면 다시 와서 아까 3이었던 애가 3만큼 증가한대요. 그럼 얼마예요? 6. 그러면 i가 또 증가하면 얼마 되겠어? 10. 조금 하다 보면 규칙이 보이죠? 반복문은 처음에 이렇게 변수값의 변화를 표로 다 나열해 놓고서 이 나열된 결과가 내가 실행했을 때 내가 유추한 것과 같은지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부터 이제 여기부터 조금씩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럼 100이면 100 다 이거 안 그려. 암산으로 계속 보고 있다고요. 암산 그렇게 자신 있으면 봐도 되는데 솔직히 저는 자신 없었거든요, 그거. 저는 일일이 다 이거 손으로 했다고요.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쓰세요.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가면은 종이 하나 놓고 펜으로 쓰세요. 진짜로. 자, 이렇게 코드를 손으로 쓰는 걸 보통 이제 전공 공부하는 친구들이 손코딩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뺑뺑이 돌리려고 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손코딩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공부하는 스크린샷 사진 찍어 놓은 게 되게 많이 발견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요 다음에 배울 포문이라고 하는 형태예요. 그림 되게 잘 적었네. 저장 하나
그냥 단순히 손코딩이라고 검색하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적어 놓고 이 코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다 정리하면서 공부한다고요. 이게 보통 제대로 공부하는 전공은 다 이렇게 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고요. 교수님이 이렇게 시켜요. 그냥 코드 흘러가는 원리를 그냥 적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예제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림 괜찮은데? 이거 저장하는 거는 이게 다음 수업 때 그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적어 놓는다고요.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거는 지금 보니까 코드가 C샵이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금 보니까 포문이네. 코드가 돌아가는 과정을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요. 제발 좀 쓰세요. 그러니까 쓰라는 게 손가락 아프게 쓰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좀 기록을 하면서 남기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드 자체를 다 손으로 쓰는, 이 코드를 손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내 해석을 덧붙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블릿 같은 거 놓고 사습하시면 이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드를 일일이 다 쓰긴 솔직히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니까. 진짜 제가 대학에서 공부 배울 때 1학년 1학기 때는 사실 코딩이라는 활동을 딱히 그렇게 배우진 않았어요. 일단 컴퓨터라는 기계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1학년 2학기 딱 가니까 이놈의 교수님이 컴퓨터 실습실 한 번도 안 쓰는 거야. 맨날 코드를 교수 본인도 칠판에다 써요. 중간고사 시험이 뭐였냐면은 추적 결과를 교수님이 칠판에다 적고 시험지를 한 장씩 줘요. 자, 이런 결과가 추적되는 코드를 쓰세요가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그걸 손코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하드코어로 공부하는 경우는 전공하신 분들이 아마 손코딩이라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교수님들 연세가 조금 있으신 경우는 아마 그렇게 많이 해요. 해봤어요? 근데 이제 좀 젊은 교수님들은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개발자 기술 면접을 코딩 테스트를 손코딩으로 보는 회사도 있다는 거야. 검색해보면 후기가 나와요.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손코딩이라는 걸 왜 강조하기 시작했냐면은 손코딩이라고 검색 딱 하면 코딩 테스트 면접 대비 손코딩 테스트라고 이게 검색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작년, 재작년쯤부터 이게 검색되기 시작했단 말이야. 손코딩 테스트 대비. 특히 이 방법에 되게 적합한 친구들이 문과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쓰면서 이제 통째로 외우겠다는 거지, 이제. 자, 제가 이제 과정 초반에 보통 이제 공부하시는 방법들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 자체가 사실 남들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드리는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 학습 스타일에 적용을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이에요. 뭐 제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과정을 진행해 보면은 지금 우리 반이 조금 이제 인원이 적게 스타트를 했는데 보통은 25명 내외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25명 앉혀놓고 이 얘기를 하면은 종강할 때까지 그거 계속하는 사람들이 다섯 손가락에 꼽혀요, 진짜. 아직 정식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블로그 하시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지난 기수가 딱 27명으로 시작했는데, 종강할 때까지 블로그 계속하는 친구들, 처음에 조금 하다가, 종강 이후까지 계속 꾸리고 있는 친구들이 딱 2명 있었어요. 근데, 물론, 각자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제가 얘기해드렸던 방법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한 4개월 차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격차가 벌어져요, 진짜. 많이 차이 나요. 이게 쉽지 않은 방법인 거 저도 알거든요. 속된 말로 빡세, 되게. 근데 당장 효과는 없지만 이게 쌓이면은 달라요, 진짜. 그래서 이게 특히 손코딩은 이게 딱 요번 주 진도까지만 할만할 거예요. 다음 주쯤부터 되면은 이제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코드가 갑자기 확 늘어나요. 1시간에 실습하셔야 되는 코드가. 한 5, 60줄은 그냥 한 파일에 한 5, 60줄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1시간에 파일 한 3, 4개 정도 들어가요. 문제는 지금은 우리 소스 파일 하나당 예제 하나죠. 근데 그때는 소스 파일 3, 4개가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서 예제 하나가 돼요. 괜찮아. 그때부터는 이제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갑자기 확 좋아져요. 여러분들 한 너댓 줄 코딩하고 한 3, 40줄 자동 완성시켜요, 진짜. 그러니까 실제 타이핑량은 지금부터 줄 거예요. 근데 구조가 좀 복잡해져요. 그때부터는 손코딩 못해.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할 수 있는 게 기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내가 이거 코드 흘러가는 거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번에 봤을 때 해석이 안 되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 그리면서 보셔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당장 모니터에 쓸 게 없으면 뭐 어떻게 코드를 손으로 써야죠. 코드 손으로 쓰는 게 부담되면 그냥 코드 인쇄해 놓고 그 위에 펜으로 이렇게 그리세요. 그게 아니면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태블릿 쓰시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비용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태블릿 꼭 사세요라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최소한 흘러가는 거를 내가 펜으로 직접 그려보는 방법 정도는 해보세요. 꼭.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 i가 1부터 10까지 증가하는 동안 썸 혼자 0에서 시작했는데 1 증가, 2 증가, 3 증가, 4 증가부터 지 혼자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썸이 1부터 10까지의 합을 의미하게 되고요. 최종 결과는 55가 나옵니다. 나 이거 암산 안 했어요. 이 예제 하도 많이 얘기해갖고 답을 외워버린 거야, 그냥. 제가 이 예제를 2주 전에도 설명했거든요. 주말반에서. 똑같은 내용을 거의 저는 물론 낮에 이거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반복을 하지만 주말에도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반에서 거의 2달에 한 번씩 똑같은 내용을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걸 한 10년 해봐요. 안 외우고 못 배겨. 자, Y문입니다. 거의 99.9%가 반복문의 범위가 0부터 얼마까지예요. 대체로 이 얼마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i가 몇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해요.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되기는 해요. 자, i가 0인데 i가
10보다 작다랑 i가 11보다 작다랑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10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0, 1분 1씩 증가한다고 했을 때 0, 1, 2, 3, 4, 5, 6, 7, 8, 9, 10까지예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그쵸? 근데 11보다 작다라고 하면 11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0, 1, 2, 3, 4, 5, 6, 7, 8, 9, 10. 11 포함 안 된다며. 결국은 같은 말이죠, 10까지. 자, 근데 작거나 같다. 몇 번 비교해요? 일단 작은지 한번 비교하고 같은지 한번 비교해야 되잖아요. 얘는 비교를 2번 해요. 얘는 11보다 작다. 끝. 한 번 하죠. 한 번이라는 게 좋아요? 2번이라는 게 좋아요? 얘라고 2번이라고 시켰어? 그러니까 이게 더 효율이 좋은 거죠. 어차피 기계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코드의 효율성이 사실 이건 좀 아직 이른 이야기긴 한데 코드의 효율성에 따라서 코드가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하는 거랑 아니면 느릿느릿하게 이제 되게 많이 작업하는 거랑 전력 소비량이 달라요. 코드 효율에 따라서 전력을 더 적게 먹는다고요. 전기세 누가 내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짜는 코드가 전기세로 귀결될 수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코드 짜는 거 한 줄 한 줄 다 돈으로 환산 가능해요. 보통 회사 가면 팀장들이 맨날 엑셀로 그딴 거 계산하고 있어요. 그걸 사이징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 아직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엔 너무 먼 얘기죠. 근데 개발자가 만드는 코드도 실제로는 다 한 줄 한 줄 돈으로 환산이 가능해요. 대체로 그 돈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애들이 프론트엔드 개발하는 애들. 걔네들이 이제 네트워크 통신 비용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저도 회사 실제로 일할 때 그 프론트엔드 일하는 애들한테 막 서류 집어 던진 적도 있어요, 진짜. 왜 이따위로 야? 그러면서 진짜 집어 던진 적이 있어요. 자, 뭐 그건 너무 많이 나간 얘기고. 자, 대부분 99.9%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몇보다 작다. 이게 거의 99.9%예요. 근데 반드시 0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반복문은 0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 얘기 못해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열이라는 걸 배우는데 거기서 이유가 나와요. 하지만 가끔 반복 범위를 좀 능동적으로 조절할 때가 있기는 해요. 자, X 입력하래요. 얼마 입력할까요? 3 합시다. Y 입력하래요. 얼마 입력할까요? 20? 2? 그래요. 2라고 해보죠. 자, I가 X래요. I는 3이죠. 합계를 저장할 값. 일단 0으로 초기화합니다. 자, 코드 여기서 안 끝났어요.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져요. 자, 아까 Y가 2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I는 X를 넣었는데 요거 제가 3이라고 했죠. 자, I가 3이 3보다 작은 동안 조건 맞나요? 안 맞죠? 한 번도 안 하고 나가겠네요? 나갔어. 그러면 3부터 2까지의 총합은 0입니다. 라고 출력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Y를 5라고 입력할게요. X는 그대로 3이고요. 자, 그럼 I는 3이죠? sum은 0이에요. 자, I 그 다음에 sum. 자, I가 3이었고요. Y는 제가 아까 5라고 했거든요. 그럼 5 더하기 1이니까 6보다 작다죠. 그러면
3이 6보다 작다니까 i의 변화량은 3부터 5까지 1씩 증가합니다. 그럼 3, 4, 5예요. 썸은 0부터 시작했죠. 자, 처음에 출력을 해요. 0 더하기 3. 0 더하기 3 나오죠? 그 다음에 썸이 i만큼 증가해요. 썸이 i만큼 증가해. 그럼 얼마가 돼요? 3. 자, 1 증가했어. 1로 왔어요. 다시 돌아가. 자, 현재 썸이 3이 됐죠? 그 다음에 i가 4니까 4만큼 증가해. 3 더하기 4라고 출력하고 3이 4만큼 증가하니까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증가해서 5가 됐어요. 자, 쭉 돌아가서 썸은 7이었고요. 이번에 i는 5가 됐어요. 그러면 7 더하기 5가 출력됩니다. 그 다음 요거 수행하죠. 그럼 7이 5만큼 증가하니까 12가 되겠죠. i가 또 증가해요. 그러면 5에서 증가 6이 됐어요. 돌아가면 요 조건에 안 맞으니까 6보다 작아야 되는데 6이 됐잖아요. 빠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3부터 5까지의 총합은 12입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됩니다. 자, while문 마지막이에요. 자, 얘도 합계를 낼 거예요. 썸이 0이래요. 초기식 0부터 시작해요. 자, 이번엔 100보다 작다래요. 그러면 i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0부터 몇 가지? 네, 99까지. 와, 이거 하나씩 표 다 그리려니까 죽을 것 같아. 그쵸? 자, 그 다음 증감식을 봐요. 몇씩 증가해요? i가 10씩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10씩 증가하면 i의 변화량 어떻게 돼? 0, 10씩 건너뛰는 거야. i가 0, 10, 20, 30, 90. 90에서 10 증가하면 얼마예요? 100이죠. 근데 10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100일 때 안 하겠죠. 그럼 i의 변화량은 0부터 90까지예요. 그 와중에 썸이 계속 i만큼 증가한대. 썸이 처음에 0부터 시작하는데 0 증가, 0. 0이 또 10만큼 증가, 10. 10이 20만큼 증가, 30. 30이 30만큼 증가, 60. 이런 식으로 계속 쭉 합산하면은 결과값 나오겠죠. 요 예제에서는 여기서도 99.9%가 1씩 증가할 거예요. i 플러스라고 표기하고 끝날 거예요. 1씩 증가.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야. 가끔 1이 아닌 증감식이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증감식뿐만 아니라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증감식이잖아요. 증가 감소를 하는 식이잖아요. 증가 감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유형 while문입니다. 어려워요? 헷갈려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 이게 헷갈리는 걸까? 어려운 걸까? 일단 기본 원리는 구구단이에요. 할만할 것 같아? 근데 막상 해보면은 많이 헷갈릴 거예요.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거는 계속 저를 못 살게 구셔야 돼요. 계속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헷갈리는 거는 어려운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헷갈리는 거는 스스로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해봐야 돼. 그래서 변화하는 과정을 꼭 적어가면서 해보세요. 자, 요거 실습하시면 되고요.
실습 시간은 일단 제한 안 둘게요. 설명하다 보니까 좀 끊기가 애매해서 계속 설명했는데 실습량이 적지는 않으니까 일단 따로 시간 제한 안 두고요. 그 다음에 실습이 거의 끝나셨다 싶으면 제가 이제 디버깅이라고 하는 코드를 추적하는 기술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포문은 내일 할 겁니다. 와일문하고 포문 하루에 보면 머리 터져요. 자, 일단 실습 합시다.